여러분, 혹시 이런 뉴스 헤드라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충격적이죠? 우리가 수도꼭지만 틀면 당연히 콸콸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물 있잖아요. 이 물 때문에 이제는 공장이 멈춰서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심각한 건 우리나라 최첨단 산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생산마저도 가뭄 때문에 멈춰서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더 이상 특정 지역이나 일부 산업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핵심입니다. 이제 물은요, 그냥 공짜로 쓰는 공공재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기업의 생존 자체를 좌우하는 아주 핵심적인 경영 리스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거대한 물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물이 어떻게 새로운 비즈니스 리스크가 됐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해법으로 떠오르는 워터 스튜어드십이 대체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기업이 딱 마주하게 되는 세 가지 구체적인 리스크는 뭔지, 또 당장 뭘 해야 하는지, 실용적인 5가지 전략까지 짚어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왜 그냥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지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아니, 왜 갑자기 물이 이렇게 중요해졌을까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대부분의 기업들은 물?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잖아요. 도대체 뭐가 상황을 이렇게 180도 바꿔놓은 걸까요? 그 배경에는요, 세 가지 거대한 힘이 동시에 몰아치면서 만들어낸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산업이 확장되면서 물 수요가 정말 끝도 없이 치솟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와서 극심한 가뭄으로 공급 파이프를 꽉 조이고 있는 거죠.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막히는 최악의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폭풍은요, 기업들에게는 아주 현실적인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당장 물이 없어서 생산 라인이 멈춰버리고요. 물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운영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여기에 정부 규제는 점점 더 깐깐해지니까 새로운 투자 압박까지 더해지는 정말 사면초가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물 리스크의 가장 중요한 정말 별표 5개짜리 특징이 나옵니다. 바로 탄소 리스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인데요. 물은 철저하게 초지역적, 그러니까 하이퍼 로컬 리스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탄소 배출은 전 지구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물은 달라요. 바로 옆 동네는 홍수가 나서 난리인데 우리 공장이 있는 지역은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회사라도 공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리스크가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초지역적 리스크, 그럼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바로 그 해답으로 떠오르는 개념이 워터 스튜어드십입니다. 이건 물 관리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 워터 스튜어드십이란 말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텐데요. 아주 간단하게 비교해 드릴게요. 옛날에는 그냥 물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아껴 쓸까? 여기에만 집중했어요. 근데 지금은 차원이 다릅니다. 물 자체를 우리 회사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경영하자. 이게 바로 새로운 생각의 핵심입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볼까요? 워터 스튜어드십은 단순히 우리 공장 안에서 물 아껴 쓰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범위를 훨씬 넓게 보는 겁니다. 우리 공장이 속한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들까지 다 함께 우리가 공유하는 이 소중한 수자원을 지켜나가자는 아주 포괄적인 전략인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협력과 공동책임이 되는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진짜 앞서 나가는 글로벌 기업들은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워터 포지티브라는 정말 놀라운 목표를 선언하고 있거든요. 이건 그냥 물을 덜 쓴다는 차원을 아예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쓴 물보다 더 많은 깨끗한 물을 지역사회와 자연에 되돌려주겠다. 이건 정말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워터 스튜어드십이 해결하려는 물 리스크는 구체적으로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기업이 딱 마주하는 핵심 위협 3가지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물 리스크는 크게 3가지 얼굴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양적 리스크. 말 그대로예요. 당장 쓸 물이 부족해서 공장을 멈춰야 하는 아주 직접적인 위험이죠. 둘째는 질적 리스크.
이건 물은 있는데 너무 더러워서 쓸 수가 없거나 이걸 정화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규제 및 평판 리스크입니다. 저 회사는 물을 너무 많이 쓴대. 이런 소문이 나면서 규제를 받거나 투자자들이 외면해버리는 그런 위험인 거죠. 와, 이 슬라이드가 세 가지 리스크를 정말 기가 막히게 요약해주네요. 물은 없어서 문제, 더러워서 문제, 쓰면 욕먹어서 문제다. 진짜 머리에 쏙쏙 들어오지 않으세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오늘날 기업이 직면한 물 문제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어, 심각한 건. 그래서 뭘 어쩌라고.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시간입니다. 이론은 이제 그만하고 기업이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5단계 액션 플랜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5단계 전략 잘 들어보세요. 1단계, 데이터부터 확보하라입니다. 모든 관리의 시작은 측정이죠. 어느 공정에서 물을 얼마나 쓰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단계, 효율성을 개선하라입니다. 한 번 쓴 물 버리지 말고 정화해서 다시 쓰는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3단계, 고위험 지역을 특별 관리하라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업장 중에 특히 물 스트레스가 심각한 곳을 딱 집어서 집중 관리하는 단계고요. 4단계, 공급망까지 관리하라입니다. 이제 우리 회사만 잘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부품을 대는 핵심 협력사들의 물 리스크까지 함께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 목표를 세우고 당당하게 공개하라입니다. 명확한 감축 목표를 세우고 이걸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해서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물 리스크가 더 이상 그냥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주요 산업의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먼저 반도체. 말이 필요 없죠. 그냥 물이 아니라 초순수가 없으면 생산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야말로 제로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 산업은 어떨까요? 도장 공정에서, 배터리는 세척과 냉각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물을 쓰죠. 섬유 산업은 염색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 때문에 수질 오염 리스크가 아주 크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쓰는 클라우드,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센터는요. 서버에서 나오는 열을 식히기 위해 정말 막대한 양의 냉각수를 필요로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물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산업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 나눴는데요. 핵심 세 가지만 딱 기억하고 가시죠. 첫째, 물은 이제 저 멀리 있는 기후변화 예측 모델 속의 리스크가 아닙니다. 당장 내일 우리 공장 가동을 멈출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ESG 리스크라는 것. 둘째, 워터 스튜어드십은 그냥 물 아껴 쓰자는 캠페인이 아니라 우리 회사 담장을 넘어 공급망과 지역사회를 모두 아우르는 전략적인 물 경영이라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모든 전략의 출발점은 바로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관리라는 점 절대로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ESG 경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탄소 관리가 기업의 기본 소양이었다면 이제 물 관리는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기업은 이 새로운 생존 방정식에 대한 준비가 과연 되어 있으신가요?